2020년 11월 20일, 지금 시각은요, 오후 3시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평상시 이제 이런 모습은 제가 한 번도 화면에 보여드린 적은 없죠. 예. 이게 딱 어제로부터 하루가 지난 상황에, 애들의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저희 집 거실의 모습이고요. 박스가 깔려있고, 중앙에 신문지가 한 장 깔려 있었을 거예요. 어제 화면에서는. 곳곳에 이제 소변을 봤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작은 신문지들도 이제 덮어놨고요. 이 상태에서 신문지만 교체를 해줘요. 박스까지 교체는 하지 않고 신문지만 싹 다 이제 교체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쓰면은 한 짧게는 4일, 좀 그래도 한 길게는 6일 정도까지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매일매일 신문지는 이제 하루에 한 번 정도씩 교체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박스 같은 경우는 한 4일에서 한 6일 정도 사이에 한 번씩 한 박스 두 박스 펼쳐가지고 저렇게 해서 교체를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중이하고 세론이는 저기 안방에서 저렇게 놀고 있고요. 나중에는 세론이가 안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진짜 둘이 잘 놉니다. 조그만한 이제 저희 집 강아지들 중에서 제일 작은 두 마리인데, 세론이는 누구나 하고 이제 막 장난치면서 많이 노는 편이고요. 왼쪽에 있는 애가 세론이, 오른쪽에 있는 애가 아중인데요. 저 둘은 진짜 재밌게 놀고요. 엄마개 설현이가 있죠. 아빠개 중개하고 오빠개 보검이는 지금 그 뭐랄까요, 분리 훈련이라 그럴까? 지금 얘네 암컷 세 마리가 다 발전기예요. 그래가지고 캔넬에 넣어놓고 일정 시간에 한 번씩 이제 휴식 시간을 제가 주는데,
지금 저렇게 지금 화면에 영상으로만 보면은 아중이가 수컷 같죠. 아중이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세론이도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아중이가 세론이랑 놀 때 저러고 되게 많이 놀아요. 저것도 있고, 반대로 또 세론이가 아중이 뒤로 올라가가지고 저렇게 비슷한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세론이가 놀자고 하면서 막 장난치고 있고 또 놀자고 하고, 뭐 그러는 건데, 쟤네 둘이는 저렇게 자주 놀아요. 정말 자주 놀아요. 저렇게 거의 매일매일 저렇게 논다고 보면 됩니다. 세론이에요. 왜 그래 갑자기. 보검이하고 준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작은 방에 한 마리씩 있어요. 캔넬 안에 들어가서 지금 짖음 방지기를 장착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용하죠. 저희 집 항상 개 짖으면 바로 이 카메라에 소리 들어오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작은 방에 준기 한 마리, 보검이가 한 마리 있고 캔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냥 작은 방에 갇혀 있을 때는 원래 자기 꺼내달라고 짖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짖음 방지기를 한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준기 같은 경우 눈치가 워낙 빨라가지고 그게 이제 전기 충격이 온 다음에 한두 번 깨갱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한 서너 번? 한번 몇 번 경험한 다음에 자기가 눈치를 채고서 소리를 내면 안 되는구나 싶어서 준기는 조용하는데, 보검이는 뭐라 그럴까, 5마리 키우면서 특별히 뭐 교육을 그렇게 많이 한 적은 없어요. 근데도 뭐 배소변이라던가 그런 거 잘 하는 편이었고, 뭐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건 별로 없어가지고, 다만 보검이 같은 경우 그 교육을 특별히 받고 그럴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 뭔가 다른 거를 뭔가 종종 교육하려면 잘 교육이 안 되는 효과가 있었어요. 앉아 뭐 그런 뭐 기다려 그런 건 되는데, 지금 제가 조용히 있을 땐 상관없었는데 제가 이 카메라를 잡고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저 작은 방에 있는 보검이와 준공이가 보검이하고 준기가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가끔 짖다가 지금 짖음 방지기 걸려가지고 조용해졌죠? 좀 적응한 것 같아요. 보검이는 좀 적응했고 준기도 좀 적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짖음 방지기 한다고 해서 무조건 훈련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적응 시기가 필요하다. 그 적응 시기 동안은 근데 고통스럽다. 고통스럽다는 거는 아셔야 되고요. 최후의 수단인 것 같아요. 최후의 수단. 제가 직접 팔에 쐬봤는데 약간 살짝 따끔해요. 살짝 따끔한데 모르겠어요. 유튜버들이 그렇게 막 확대다 할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피부가 저 강아지들 거기보다는 좀 약할 건데, 그런 걸 생각하면 강아지가 느끼는 거는 요거보다는 약할 것 텐데 깜짝 놀라는 느낌이죠. 깜짝 놀라고 충격이 있고 그런 정도. 그래서 보검이가 좀 적응기를 거쳤고 준기도 좀 적응기를 거쳤어요. 지금 거실에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 뭔 일인가 싶어서 이제 막 뭔 일이야 막 그러면서 나도 알게 해줘 막 약간 그런 느낌이 짖는 방식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지금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7,700원인가 주고 산 것 같은데, 그게 원래 정가는 만원인데 뭐 세일해가지고, 가령 이제 저희가 1박 2일로 혹은 밤에 가서 그 다음날 낮에나 저녁 때 오는 그런 일정으로 여행을 갈 때, 집을 비웠을 때 이게 밤에 강아지가 짖어버리면 빌라 사는데 원래 안 그랬거든요. 짖는 일이 없어요. 근데 외출을 할 때 캔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짖더라고요. 이게 보검이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5마리 다 꺼내졌을 때는 지네끼리 5마리 있으면서 그냥 뭐 크게 뭐 집 관리는 많이 없었거든요. 저희 집이 예전에 유튜브로 제가 외출한다거나 뭐 할 때도 유튜브로 그때 생방송으로 켜놓고 나가고 했었잖아요. 그때도 조용히 얌전히 잘 있는 거 확인됐었고 그때도, 그죠? 근데 이 발정이라는 상황하고 캔넬 안에 갇혀 있다는 상황, 그리고 캔넬에서 그렇게 장시간 있는 거를 경험 안 했고, 장시간 있어도 견주가 항상 집에 있었는데 그게 없이 그냥 견주가 집 밖으로 나가버리는 상황에서 자기는 캔넬에 갇혀 있고, 그러니까 그게 심리적인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보검이가 큰 소리로 짖기 시작하는 일이 발생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저도 나름대로 뭐 강아지에 대해서 뭐 많이 이것저것 영상도 많이 보고 조사하고 키우면서, 지금 서련이 같은 경우는 이제 6, 7살이거든요. 제가 한 7살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준기가 6살, 5살인가 될 거고, 나이가 지금 몇 년 됐다는지 정확하게 가물가물해서. 그러니까
강아지들을 5마리를 키운 지가 지금 그래도 한 5, 6년 되면서 이것저것 겪으면서 그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아는 지식들이 꽤 있는데, 보거미 제 한 마리가 캔넬에 갇힌 상황에서 저희가 외출했을 때 짓는 그거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말 찾기가 어려웠어요. 정말 찾기가 왜냐면 없을 때 그래버리니까. 녹음기를 틀어놓고 없을 때 그래버리니까. 그렇다고 집에서 그러면 있을 때 한 다음에 뭔가 교육을 할 수 있느냐? 가까이 가면 바로 멈춰요. 멀리 있을 때만 그래요. 가장 거실에서도 짓다가 제가 다가가면은 안 해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견주가 없을 때도 조용할 때 뭔가 보상이라던가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견주가 없을 때 자기가 불안하지 않고 행복하다, 캔넬 안에 있어도 뭐 그런 심리를 만들어주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거나 그런 경험치를 늘려주는 걸로 솔루션이 될 수 있을 텐데, 해결책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것까지 기간이 한 2개월은 넘게 걸릴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전담해서 거의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치 제가 강아지 행동 전문 훈련사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게 해결될지가 확실하지가 않고, 보거미는 좀 다른 개들이랑 좀 특수하긴 경우가 있어요. 보거미는 제가 심리적으로도 볼 때, 중기나 보거미가 교육 효과라던가 다른 여러 가지 양상이 있어서 볼 때, 이 아중이, 세론이, 뭐 서련이 같은 경우는 뭔가 다른 교육 같은 거 할 때 어떤 교육 성과라던가 있잖아요. 근데 보거미는 어떤 교육 성과라던가 그게 좀 없어요, 많이. 근데 앉아, 기다려, 먹어, 뭐 그런 거는 다 하고, 이 배변 같은 경우는 그냥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된 거고, 마킹 같은 경우도 제가 눈치를 차려가지고 이제 다 해결을 했는데, 그러니까 중기도 그렇고 보거미도 그렇고 마킹을 이곳저곳에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 어떤 솔루션이라던가 해결책을 다 찾았는데, 캔넬 안에 있을 때, 저희가 외출했을 때, 특히 장시간 외출했을 때, 그때 짓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해결책을 아직 못 찾았어요. 근데 윗집은 비어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하고 뭐 평일날 그러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이 옆집하고 아랫집, 거기는 아무래도 짖으면은 문제가 될 수 있고,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 그 개는 더 이상 같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세운 원칙은 그래요.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근데 이런저런 방식으로 교육이나 훈련이나 다 했는데도 결국은 안 고쳐진다, 그러면 그 개는 그 견주와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견주가 이사를 가거나 그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최후의 수단으로서 저희는 이제 짖음 방지기를 이제 생각해냈고 했는데, 다행히도 지금 조용한 걸로 봐서는, 본래는 저 짖음 방지기 안 한 상태에서 작은 방에 저렇게 둘이 따로따로 있으면은 중기도 그렇고 보거미도 그렇고 짖어요. 왜 우리를 여기다 놨어? 왜 우리를 여기다 놓은 거야? 꺼내줘! 나 여기 있기 싫다고! 뭐 그러면서 짖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로 짖고, 그런 행동 패턴 이면에 있는 심리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중이가 얼굴 밑이, 눈 밑이 좀 다크서클이 있는 거는, 원래는 수제식으로 밥을 먹이다가 사료로만, 그냥 건식 사료로도만 3개월 정도 먹였더니 다시 저렇게 됐어요. 다시 이제 수제식으로 돌아가서 눈물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건식 사료로 그냥 쭉 주면 아중이라던가 보검이라던가, 엄마게 서련이가 이제 눈물이 제일 많았는데 저희 집에서, 그건 수제식으로 거의 다 고쳐진 것 같아요. 지금 아중이랑 세론이는 둘이 장난치다가 헥헥거리면서 이제 좀 더운지 쉬고 있네요. 그래서 요거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다견 가정에서 키우면은 하루에 한 번씩 이 정도는 기본이다. 이제 똥은 다 치운 상태고, 요 정도는 기본이다. 이거가 근데 정말 그래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배변의 형태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제 가령 중기하고 이제 보검이가 밖에 나와서 생활할 때 마킹을 이곳저곳에서 막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답이 안 나와. 그냥 이 바닥 전체가 신문지로 쫙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 마킹을 잡았어요. 그 마킹 잡은 것에 대한 방법은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아마 드렸을 거니까 또 중복해서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일단 냄새 제거를 정말로 깔끔하게 충분히 잘 해줘야 된다. 그리고 포인트가 이 배변을 깔아준 다음에 저 물통 있잖아요. 물통에다 신문지 싸가지고 저걸 해주면은 저곳에다가 특이하게 마킹을 많이 하더라. 근데 마킹을 한 몇 번, 한 3번에서 한 5번 정도 하면 더 이상 마킹 그 액이 자체가 안 나와요. 소변액이랑 마킹액이랑 거의 비슷한데,
제가 뭐 물질까지 제가 뭐 연구해보거나 한 건 아니라서. 근데 소변을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게 마킹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근데 마킹이나 소변을 다 보고 나면 더 이상 마킹을 지가 하려고 그러는데 액은 안 나와요. 찍찍 싸는데 액이 안 나오고 다리만 들고 있어요.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저거를 한 6개 만들어주니까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마킹이 안 나올 정도까지 하고 그렇게 되더라. 대신에 이전에 마킹을 하거나 소변 봤었던 곳은 정말 완벽하게 깨끗하게 그 냄새가 하나도 안 남아있을 정도로 냄새 박멸 혹은 거기 있는 오줌균 박멸, 세균 박멸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어야 하더라. 예.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전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걸 꼼꼼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참고하실 분은. 예. 위험한 방법이라서 그걸 할 때 잘 주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꼼꼼히 들으시라고 지금 간략히 설명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한번 10분 정도 잠깐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했고요. 하면서 이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 게 다견 가정인 분들은 이미 이런 경험들이 되게 많을 텐데 실내에서 키우는 가정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을 텐데 저희는 이렇고요. 그리고 다견을 키우고 돌보려고 하는 분들은 3마리에서 4마리 이상이 되면 항상 이런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신문지만 다 교체를 하고 바꿔주면 그래도 또 다시 여기에다가만 오줌을 쌉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4일 정도 채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데다 싸기 시작해요. 여기가 다 자기 냄새들로 여기 다 채워지고 나면은 다른 데다가 싸기 시작해요. 신문지를 새로 이제 여기 가운데 것만 갈아줄 거거든요. 신문지 다 걷어내고 그럼 또 다시 거기다 조금씩 싸요. 근데 한 4일 이후부터 이제 다른 곳에 싸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제 박스까지도 다 교체를 하고 바닥 전체를 한번 또 진공청소기를 한번 닦고 그리고 이제 물걸레도 한번 닦고 그러면서 혹시라도 다른데 실수를 한 그 오줌 싼 마킹을 한 곳이 있다면 그곳은 또 냄새 제거를 확실하게 해주고 그것이 이제 거의 다견 가정에서의 일상입니다. 그렇게 다 냄새 제거까지 깔끔하게 해서 바닥 청소 다 한 다음에 다시 박스 깔아주고 신문지 깔아주고 물통 올려주고 그렇게 하면은 배변판을 비롯한 거실 청소가 완료가 되는 거죠. 세론이가 또 아중이한테 장난을 걸고 아중이 얼굴은 참 3개월 동안 다른 강아지들도 건식 사료를 같이 먹었는데 아중이가 좀 더 다크서클이 많이 생겼습니다. 살은 많이 쪘어요. 그 건식 사료가 좀 영양이 많은 거라서 살들은 많이 쪘어요. 좀 예전에 비해서는 고기하고 쌀밥에다가 뭐 멸치 국물에다가 혹은 오뎅 국물에다가 그리고 과일에다가 고기에다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수지식으로 먹이면 오히려 살이 잘 안 찌거든요. 수분도 많이 먹고 그리고 건강엔 좋아요. 예전에 시청자들 분 중에 좀 살 좀 찌우라고 뭐 애들 뭐 굶기냐 그러는데 되게 많이 먹이고 있는데 그게 수제식이라서 안 찌고 있었던 것 뿐이거든요. 적당히 그리고 건강한 식사를 제가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찌고 있었는데 좀 너무 많았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찌워드리겠다 싶어서 좀 찌웠습니다. 살짝 많이 준 건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늘 식사를 줬는데 그 식사의 영양분이 좀 사료가 다른 전에 먹었던 성견용이었다면은 유아용 사료로 바꿨고 유아용 사료가 되게 영양소가 되게 많아요. 과할 정도로. 그래서 원래 아기 때 먹이는 건데 성인 되면 끊는 거가 맞는 건데 약간 찌우려고 그걸로 먹였고 그래서 살이 좀 쪘습니다. 애들이 사료량을 좀 늘리기도 했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랬고요. 근데 건식 사료를 주다 보니까 애들이 물을 잘 안 먹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식습관에 있어서 수분을 늘 많이 섭취하도록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 몸 안의 독소들이 소변과 함께 대변과 함께 많이 배출이 돼야 건강한 애들의 어떤 신체가 되는데 그 건식 사료를 많이 먹이고 하면 애들이 본래 물을 잘 안 먹어요. 물을 잘 안 먹기 때문에 그 몸 안에 있는 독소라던가 그게 많이 안 빠져나가가지고 저렇게 눈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중이가 지금 얼굴 저렇게 까만 거는 건식 사료로만 3개월 정도 넘게 먹었더니만 저렇게 됐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기존에 통용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식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아지 처음에 분양 어떻게 보면 구입한 거죠. 애견 샵에서 처음에 저 서련이를 처음에 데리고 왔는데 그때 애견샵 그 사장님이 사료만 먹여도 된다고 사람이 먹는 거 먹이면 안 된다고 막 신신당부해서 사료만 먹였는데 서련이가 얼굴이 완전히 그냥 시커멓게 됐었죠. 눈물 자국으로. 그래서 원인을 못 찾아서 막 여러 가지를 해결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제가 이런저런 서적 보다가 제일 크게 그래도 인상 깊게 제가 어떤 설득을 당한 책이 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제 유튜브에서 그거 보여드렸거든요.
강아지 영양학이었나? 그런 책이었어요. 제목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일본인 그 수의학 박사인가? 그분이 쓴 책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거 하면서 그때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 그 방식대로 해가지고 수제식으로 해서 수분 많이 섭취시켜서 먹이면서 결국은 몇 개월에 걸쳐가지고 눈물 자국을 거의 이제 안 생기도록, 그러니까 건강한 눈물이 나오는 거죠. 색소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 그렇게까지 되기까지 몇 개월에서 한 1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서련이하고 애들 다 눈물 잡았는데, 최근에 몇 개월 전부터 제가 뭐랄까 사료를만 좀 줬어요. 사료 주니까 또 편한 것도 있고, 수제식은 아무래도 밥 한 번 줄 때마다 거의 1시간씩 걸려요. 5마리니까요. 뭐 냉동 고기라면 고기 해동도 시켜야 되고, 다시 삶아야 되고, 잘라야 되고, 그리고 밥도 또 국물에 말아야 되고, 또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식사 예절 지키면서 주잖아요. 그럼 앉아 하고 기다려 하고 각자 자리에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기다렸다가 또 먹이고 막 그러면 최소 1시간은 걸리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도 있어요. 오줌도 많이 싸니까, 오줌도 많이 싸고 그러니까 오줌 양도 좀 줄어들고, 건식 사료를 주면, 그러니까 건식 사료를 주면 견주가 되게 편해지는 건 있는데 애들 건강에는 제가 볼 때는 안 좋다. 그 건식 사료가 어떤 뭐 고급 사료인지 모르겠지만, 고급 사료가 뭐 가격이 높아져서 어느 정도 될지까지 모르겠지만, 그냥 같은 가격대의 비용이라면 수제식이 약간 돈이 더 들더라도 차라리 수제식이 그래도 견주가 좀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애들 건강을 위해서는 좋다. 그거를 이번에 또 한 번 느꼈어요. 처음에 이 건식 사료로 한 주에서 한 달 정도 먹였을 때 애들이 뭐 눈물이라던가 그런 게 자국이 생기는 게 안 나타나서 야 대박이다 막 그러면서, 그리고 살도 좀 쪄가는 게 보이고, 그래서 좋네 그러면서 이제 건식 사료로만 먹였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보니까, 물론 목욕도 좀 자주 못 시킨 게 있어요. 지금 한 3개월 정도 목욕 못 시킨 것 같아요. 3개월? 뭐 여름에 한번 목욕시키고 못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목욕 못 시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얼굴도 저렇게 약간 다크서클 생긴 것도 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목욕시킨다고 해서 눈물 색소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강아지들은 없는데 아중이가 저렇게 되고, 그리고 보검이도 약간 검은 눈물 생기기 시작했고, 그랬죠. 서련이도 약간 있어요. 근데 중기하고 세련이 같은 경우 체질적으로 어떤 사료를 먹여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료 중에서 그 강아지가 안 받는 사료 같은 경우는 눈물 색소, 그 검은 색소 있는 그 눈물이 나더라. 건강하지 않은 눈물이 나더라. 그렇더라고요. 이번에도 10분만 촬영하려고 했는데 이건전 얘기하다 보니까 좀 더 길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거 치우기 전에 한번 요거 뭐죠? 교체하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나서 촬영을 했고요. 다음에 또 10분 정도 촬영해서 또 이런저런 수다를 하든지 아니면 10분만 촬영을 하든지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는 아중에는 이번 주말에는 한번 목욕해야 되겠다. 신문지를 교체하고 나서 이렇고요. 오늘은 이제 좀 캠핑을 가기 전이라서, 차박 여행을 가기 전날이라서 아까 고기를 좀 평소보다 2배를 먹였어요. 그래서 이 박스 주변에 이 오줌량이 되게 많은 게, 박스 쪽에 오줌량이 많은 게 방금 전에 아까 식사하고 나서 오줌을 많이 쌌어요. 평소보다 국물도 많이 먹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고요. 평소에 건사료로 먹일 때는 이렇게까지 막 오줌량이 이렇게 막 많지는 않은데, 물을 많이 먹으면 그만큼 많이 쌉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체하고서, 이게 지금 이틀째죠? 이틀째, 3일, 4일째 정도 되면 애들이 많이, 다른 곳에 많이 싸기 시작하는 시점인데, 그때는 이제 박스까지 다 교체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왜 박스는 그건 매일 교체해주면 되는데 뭐 왜 안 해주냐 할 수 있는데요, 박스가 너무 많이 소모가 돼요. 박스가 이제 저희가 롯데마트라던가 이제 그런 대형 매장 갔을 때 물건 사면서 박스도 이제 좀 많이 갖고 오고 하는 건데, 이거를 일단 이렇게 매일매일 교체해주면은 뭐 박스도 이제 없애야 된다는 뭐 그런 종이 박스도 이제는 환경의 위험이, 뭐 환경 뭐 어쩌죠 생각해가지고 박스 그거 버리는 것도 뭐 해가지고 박스에 테이프가 붙어서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 생각하니까 박스도 함부로 많이 매일매일 교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 박스까지도 매일 그냥 교체를 하면은 좀 간단합니다. 배변도 훨씬 더 깔끔하게 잘하는 편이고 그렇게 하면은. 근데 박스를 좀 아끼다 보니까 한
한 4에서 한 6일에 한 번 정도 바스는 교체해 주는 것 같고, 신문지는 대신에 좀 매일 교체를 하는 편인 것 같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